자, 이번 시간에는 관리단 집회 수집 통지서에 수집 동의자 명단이 누락된 경우, 그 경우에 집회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참 이런 질문 많이 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판결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에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했고, 제가 이걸 오래 했잖아요. 집합건물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 판례가 변경됐어요. 이 판례가 옛날에 허용되는 것이 지금 허용되지 않는 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신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어디에 있는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최초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였고 전체 구분 소유자에게 수집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발송할 때 어떤 관리단 집회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만 보냈더니 일부 저희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이 수집 동의자 명단이 누락되었다면서 집회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이 맞는 것인지요? 이렇게 반대하시는 소유자분들처럼 반드시 집회 소집 동의자 명단도 같이 보냈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가 바뀌었어요. 지금 명단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수집동의자 명단을 같이 넣어야 돼서 집회 수집통지서는 무조건 2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수집동의자 명단과 또 하나는 서면 의결권 행사서, 요 2개 빠지면은 그냥 이 수통지에 하자가 생기고 이 수통지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집회 결의에 또 하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2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만약에 앞으로 여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집 동의자 명단,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명단과 호수까지 나와야 됩니다. 명단과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요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요, 요 2개만 먼저 봐요. 2개 보고 다른 거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개 중에 하나가 없을 경우에는 이거 그냥 바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하자했다, 집회 결의 취소,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요즘도 가끔 가다가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깝죠. 제 동영상이나 블로그 글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또는 저에게 전화 상담 한 번만 하셨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이 당의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소유자도 많고.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실수가 난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뭐 해결 방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결 방안까지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집합건물이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데요. 이런 집합건물법은 제33조에 관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 이 당의 사안 같은 경우는 아직 관리인이 없어요. 최초 관리단 집회니까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놓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을 그냥 완화해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 동의만 있었으면, 이게 쥐고만 있었으면 이런 동의를 받은 관리사무소 또는 이런 동의를 받은 관리단 집회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발송을 하더라도, 수집통지서 발송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런 동의서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엄격해져서 지금은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수집통지서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즉 누가 수집통지하는지가 명백히 나타나 있어야 된다, 명백히 드러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판례는요, 이렇게 봤어요. 이게 제가 받은 판례이기도 한데요. 판례는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수집통지 시에 수입 동의자 명단이 누락된 경우, 그냥 관리단 집회 추진위원회 이렇게만 발송한 경우 이렇게 봤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사항에 따라서 방금 보셨죠? 요거예요, 요거.
요 사항에 따라서 과다 지폐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 통지를 받은 구분 수자들이 그 지폐가 적법하게 수립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지폐 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 전부의 명의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명의, 전부의 명의로 통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위임자 명단을 첨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각 구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굉장히 잘하시는 재판부거든요. 그 집합건물 분쟁에 굉장히 해박하세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게 저도 오래 했지만 이 재판장님이나 이 재판부가 저도 놓친 쟁점들을 막 말씀하세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재판부는 되게 드물고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재판부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판례의 경향이 되었어요. 5분의 1 이상의 전부 명의로 통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한 수입 통지가 되지 못하여서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건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는 그때까지는 관리사무소가 수립 통지도 문제가 없었어요. 관리위원회에서 통지하더라도 나중에 수립 동의한 그 동의서만 내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이 봐줬어요. 이게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근래까지예요. 근래까지도 집회추진위원회 또는 심지어 관리사무소 명칭으로 제가 다 봤던 판결입니다. 다 승소했던 판결이었어요. 이런 명칭으로 수립통지서를 보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쟁점화된 판결이었었어요.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요, 최근 근래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서 수립동의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늘고 있어요. 이런 방금 위에 보신 수원지방법원 판례 이후로도 유사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렇게 수입 동의자 명단이 누락된 경우에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번 질문의 답변이고요. 따라서 반드시 수입 동의자 명단을 첨부시켜야 된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번 경우는 이렇게 반대하는 구분소유자 말씀이 옳아요. 판례 태도가 이런 반대 구분소유자들과 같은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무산시켜요? 만약에 총회를 열었을 경우에는 그냥 무효를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건가요? 무효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총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인 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조속하게 재소집을 해야 돼요. 재소집을 하셔가지고 다시 총회를 여시면 됩니다. 다시 집회를 열어가지고 동일하게 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뭐 말씀은 쉽게 하지만 실제는 어려울 수 있죠. 실제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방법이 그나마 처음부터 다시 위임장을 받는 것보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위임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기존 위임장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재소집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다시 총회 여셔가지고 다시 과다 집회 여셔가지고 기존의 위임장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유효해요.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